오늘은 평단가, 시세에만 좀 포커싱 있으신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향후 5년 이내에 재매각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규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교수수의 김성윤입니다. 지난주에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부동산 거래가 갑자기 부쩍 늘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 영상 꾸준하게 보시고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거부터 복습을 시작할까요? 은행부터 베이커리까지 경기 상황과 그리고 트렌드에 따라 달라지는 임차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어떤 임차인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달라지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규모입니다. 규모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이 규모는 부동산의 규모, 총 투자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데, 시계로 치면 롤렉스나 이런 것들도 가격대가 뭐 2천 전후, 뭐 3천 이렇게도 지금 수요가 많고, 그 위에 초고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파텍 필립이나 오데마 핑계 이런 것도 뭐 수억을 하죠. 근데 그런 브랜드들은 그런 금액대가 소화가 가능하고 사랑을 받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중저가 브랜드들이 갑자기 뭐 다이아몬드를 막 그 시계에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뭐 수천만 원 억짜리 뭐 시계를 내놓는다. 갑자기 뭐 수요가 몰릴지는 아리송합니다. 그만큼 브랜드마다 사랑받는 금액대가 있고 소화가 가능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빌딩도 당연히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급지, 중급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뭐 지역을 계급하는 건 저도 조심스럽지만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압구정 로데오나 뭐 성수동 메인길 같은 경우는 이면임에도 불구하고 300억 이상 되는 규모의 부동산들이 거래가 되고 있죠. 뭐 가로수길 이면도 마찬가지고요. 뭐 도산대로나 뭐 강남대로에 인접한 이면 건물들이나 대로변 건물들은 당연히 200~300억 이상의 물건들이 소화가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고객 중에 한 분도 건물을 좀 팔아달라고 부탁하셔서 물건을 봤는데, 뭐 평당가도 괜찮고 수익도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기간에 팔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가격을 좀 낮추셔야 될 것 같다고. 그 지역 자체가 뭐 50억에서 100억 전후가 좀 거래가 되는 지역이었거든요. 뭐 200억 이상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난 지역은 아닌데, 그 물건 자체가 350억이 넘어갔습니다. 거기를 소화할 수 있는 금액대가 좀 넘치기 때문에 그거를 상응할 만한 평당가나 수익률이 받쳐줘야지 좀 더 수요자들이 좀 몰릴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조언을 드렸어요. 간혹 빌딩 투자 실패 사례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나 사례들을 보면 이런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단기간에 이거를 뭐 엑시트 해가지고 다음 주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규모를 좀 망각하거나 오버페이를 해가지고 기간에 임차를 못 맞추거나 매각을 못해서 자금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원금 이하의 손해를 본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꼭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매를 하실 때 시세 대비 싼 거, 뭐 시세 수준에 비슷한 거 너무 좋죠. 너무 중요합니다. 다만 꼭 좀 그 라인에, 그 블럭에 거래가 된 것들을 좀 보시면서, 아, 여기는 100억대가 좀 매매가 있구나, 이런 큰 금액들은 거래 사례가 없구나, 이런 거 좀 보시거나, 모르시면 중개인들한테 좀 물어보셔서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들 들으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말씀드린 처럼 단기간에 이거를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꼭 중요한 포인트니 유념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